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발톱이 예전보다 두꺼워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발톱 색깔이 변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발견하고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양말과 신발을 신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발톱 상태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데 봄이 되어 샌들을 신으려고 발톱을 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발톱이 두꺼워지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증상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톱이 두꺼워지는 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발톱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과 함께 영양 관리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상적인 발톱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발톱은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마치 플라스틱처럼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종이처럼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투명하거나 연한 분홍색을 띠며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죠. 정상적인 발톱의 두께는 대략 0.5mm에서 0.75mm 정도인데 이는 동전 한 장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톱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정상적인 특징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죠. 발톱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발톱 끝부분부터 조금씩 두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발톱을 깎을 때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정도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발톱 전체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표면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톱의 투명도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흐려지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불투명해지면서 색깔까지 변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톱이 층층이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마치 나무 껍질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발톱이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발톱이 두꺼워지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발톱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발톱이 왜 두꺼워지는 걸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원인은 바로 발톱 무좀입니다. 무좀균이라고 불리는 진균이 발톱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발톱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점점 두껍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좀균이 발톱에 자리 잡게 되면 발톱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마치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발톱도 무좀균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발톱 세포들은 정상적인 발톱 세포와는 다릅니다. 더 두껍고 딱딱하며 색깔도 변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발톱은 단순히 두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도 노랗게 변하거나 갈색, 심지어는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톱의 형태도 변해서 위로 말려 올라가거나 아래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발톱이 두꺼워지는 원인이 무좀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어요.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되는데 이는 발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을 때는 발톱이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정도 속도로만 자라게 되죠. 발톱이 천천히 자라게 되면 발톱 세포들이 제대로 교체되지 않으면서 점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끝은 혈액순환 장애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죠. 발톱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발톱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딱딱하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발톱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발톱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특히 앞코가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자주 신으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발을 신으면 발톱이 신발 앞쪽에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미세한 외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외상으로부터 발톱을 보호하려고 더 두꺼운 발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마치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기나 축구,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할 때 발톱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톱이 손상될 수 있어요. 특히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발톱이 검게 변하면서 두꺼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톱 무좀으로 인한 두꺼워짐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두꺼워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동시에 색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발톱 끝부분이나 한쪽 모서리부터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점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가죠. 때로는 흰색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톱 무좀이 있으면 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마치 분필같이 부스러지기 쉬워집니다. 발톱을 깎을 때 정상적으로 깎이지 않고 부스러지거나 층층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한 발톱 밑에 각질이나 부스러기가 쌓이면서 발톱이 침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좀이 심해지면 특이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동반하기도 해요. 또한 무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발톱에서 시작해서 다른 발톱으로 퍼져나가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노화나 외부 압력으로 인한 발톱 두꺼워짐은 색깔 변화가 그리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톱이 전체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무좀처럼 뚜렷한 색깔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발톱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고 발톱의 형태가 변해서 위로 말려 올라가거나 옆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발톱이 마치 양의 뿔처럼 말려 올라가면서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증이 동반되는데 특히 신발을 신었을 때나 압력이 가해질 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발톱 두꺼워짐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발톱으로 퍼지지는 않아요. 자, 이제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발톱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지나치게 꽉 끼는 신발은 발톱에 압력을 가해 두꺼워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해야 해요. 발 위생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는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도 문지르기보다는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무좀균의 침입 경로가 될 수 있거든요. 양말 선택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든 양말이 합성 소재보다 습기 흡수력이 좋아요. 특히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양말을 갈아 신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톱을 깎을 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깎으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내성 발톱이 될 수 있어요. 발톱은 발가락 끝과 같은 높이로 깎아주시고 모서리 부분은
살짝 둥글게 다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발톱이 두꺼워진 상태라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좀이 원인인지 다른 요인이 원인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나 족부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발톱 조각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배양 검사를 통해 무좀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좀이 확진되면 항진균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진균제에는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는데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르는 항진균제는 발톱 표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발톱 깊숙이 있는 무좀균까지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반면 먹는 항진균제는 혈액을 통해 발톱 내부까지 침투해서 무좀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항진균제는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해요.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는 무좀균이 있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적고 치료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레이저 치료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발톱에 조사해서 무좀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발톱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무좀균만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좀 치료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증상이 좋아지면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톱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도 발톱 깊숙이에는 아직 무좀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좀이 재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톱 무좀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는 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릴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발톱 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나 비오틴, 아연 같은 영양소는 발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없이는 건강한 발톱이 자랄 수 없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발톱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무좀 같은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발톱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도 기르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톱을 자세히 관찰해서 색깔이나 두께, 형태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빠르게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톱 두꺼워짐을 절대 단순한 미용 문제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발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발톱 건강이 악화되면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활동량 감소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노인분들이 낙상을 당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발 건강 문제입니다. 발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톱 때문에 적절한 신발을 신지 못해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발톱 건강 관리는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시듯이 발톱 건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